본 방송은 프랑스 현지와 직접 연결해서 제작되어 음질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문결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고요. 오늘도 파리에 계시는 임성훈 소장님을 저희가 줌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네,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금 파리도 날씨가 한창 5월에 푸르른 날이 좀 펼쳐지고 있나요? 어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올 때도 있지만 네. 비가 올 때는 비 오는 대로 또 비가 예. 그치면은 굉장히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뭐 음. 여기 쪽 5월의 날씨는 뭐 네.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음. 공기가 일단 깨끗하기 네. 때문에 맞아.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예. 새삼 우리가 하늘이 원래 파랗지 새삼 어. 느끼고 있는 그런 네. 계절이죠. 아니 근데 저희도 요즘에 공기질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 음, 가지고 이 며칠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한낮 기온이 좀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울이. 정말요? 예. 20도 후반까지 쭉 가고, 또 아침이나 또 밤에는 뭐 15도, 16도 이러니까. 근데 정말 1년 중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땀도 안 그렇죠. 나고 춥지도 않고. 예. 자, 이렇게 딱 그 자연은 5월 한 며칠, 그 맞아요. 다음에 한 10월 며칠, 정말 맞아. 살기 좋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10 월의 스산함이 아니라 5 월의 파릇파릇함이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좀 만끽하려면 여름 휴가 일정도 잡아볼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나날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오늘 선생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코로나 백신, 예방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K 방역이 네. 과연 실패한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 또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올 초에 제가 기억을 하는 기사가,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그 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꼴찌다, 음, 최하위다 이러면서 음, 사설이 실렸던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은 비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렇죠. 경제 성장치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뭐 이렇게 감소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률 자체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았어요. 그리고 인제 음. 조선일보에서 말한 대로 최하위를 성장률에서 기록을 했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작년이랑 올해 거를 비교하는 거라는 거? 그 요즘에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저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글쎄, 웬, 그쵸. 고학년 때쯤 사실 배웠던 것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같아요.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그렇게 최하위 이런 거에 우리가 먼저 눈이 가니까 예, 좀 근데 예. 읽으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이 지금 이들이 그 우리 구독자들의,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이 지적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쪼끔 의문이 들었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런 기사를 보고 다들 출렁출렁한다는 거죠. '아 역시 음, 우리가 뭘 잘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진짜 뭔가 막 수치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좀 현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저건 전문가들의 네, 영역이야.'라고 해서 좀 일찌감치 좀 마음을 접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네, 사설 보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예, 하지? 예. 이건 아니지 않아?'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도 지금 뭐 앞서 어제도 지난번에도 예방 접종 백신 그 접종률과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우리 착시 현상을 가지고서 이 잘못된 언론들의 그 관행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 성장률 가지고도 우리 좀 얘기를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착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착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인간한테 음, 인지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음. 동물과 같은 똑같은 능력의 인지 능력. 그것은 네. 그러니까는 그 지각 형태로 들어오는 인지 능력이죠. 음, 그다음에 동물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인지 능력이 음, 직관적인 그 지각 말고 음, 추상적인 그 상징 형태로 음. 혹자는 그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하고 네.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루고 있는 이론에서는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걸 기호라고 쓰는데 다시 기호. 말해서 네. 기호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음, 언어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는 아까 그첫 번째 지각으로서의 인지로 이 착시가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영국은 이제 뭐 거의 음.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그런 분위기다 해가지고 야외에 그냥 수백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음. 마시고 먹고 막 콘서트 이렇게 보고. 파티를 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야, 뭐 한국 뭐 잘한다며 이거 어,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영국은 저렇게 지금 다 풀렸네. 응, 뭐 이거 응. 못한다 그러더니 저 무슨 거짓말이네. 뭐 이렇게. 네네네. 근데 그 뒤로 따져 보면은 음, 그 뒤를 들어가 보면은 음, 그 지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영국은 여전히 영국이 음, 굉장히 지금 성공했다고 음, 실제로 그 다른 그 이웃나라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은 음. 신규 확진자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영국이. 저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거죠, 그만큼. 그렇죠. 영국의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죠. 그 네, 유럽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잠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네. 제일 높은 물론 국가 단위로 말고 음. 그 국가들마다 왜 자치권이 많이 부여된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자치권이 많이 부여된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브롤터 네네네. 같은 경우에 음, 그 영국령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브롤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접종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 조그마한 그 음, 지역 음. 단위로서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국가 단위로서 제일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네. 56%가 넘었고, 그러니까 예. 1차, 2차 합쳐서 음, 완전히 접종이 끝난 나라. 네. 56%가 넘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4.8%. 음, 그러니까 큰 나라치고는 굉장히 접종률이 높죠.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제일 높아요. 26.5%.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헝가리가 25.6%로 음, 높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7%예요. 지금 접종률이. 음, 그래서 그 이웃나라 프랑스에 비하면 영국이 접종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눈에 음, 띄는 그 차이점은 이 접종률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음, 프랑스에 비해서 영국이 최근 한 4달, 5달 사이에 확진자 수가 툭 떨어지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수가. 그 네네. 이유가 뭘까? 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눈에 음, 띄는 두 나라의 차이는 접종률이에요. 프랑스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그나마 최근 들어와서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11.7%인데 네. 영국은 26.5%. 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 음, 굉장히 사회가 다시 활기차지고 있는 거죠. 영국이 굉장히 음. 한때는 최악이었잖아요. 아, 근데 그럼요. 많이 그럼요.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음,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싸우는 전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수비에 집중을 하느냐, 공격에 집중을 하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수비가 이미 무너졌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차선책으로 빨리 그럼 우린 백신으로 빨리 돌아서서 무엇이든 공격적으로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좀 살아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적절한 표현이세요. 그러니까는 네. 사실 우리가 백신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백신 이전에 그러니까 방역 음. 문제 종합적으로 가지고 네. 마치 무슨 뭐 국가 간에 경쟁하듯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음. 어쨌든 모든 나라가 다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어, 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표현하신 게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수비에서 실패를 우리는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잘하고 네,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수비에서 실패한 나라들이 달리 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 백신에
모든 걸 다 걸고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작전으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잘 되면 좋은 건데, 그럼 마치 사람들이 영국이 막 잘 되면 그걸 우리는 못하고,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 생각을 못해? 우리는 수비를 잘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왜 영국이 잘하면 우리나라는 못하게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있는데 영국도 네네. 지금 잘하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신규 확진자 영국이 지금 아까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도 1000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2000 신규 확진자가 2000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하로 내려온 거에 그들은 굉장히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우린 700명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지금. 네네네. 우리는 실점을 잘 안 하는 것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해 오는 건데 거기는 막 대량 실점을 하다가 요즘 와서 실점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등 그러니까는 이 서구 국가들이 굉장한 그 피해를 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피해 상황이 줄어들고 있는 것. 그게 아마도 백신의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외에 다른 요인은 없으니까. 백신 속도가 붙으면서 다만 우리가 그건 또 100% 글쎄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칠레 같은 경우에는 백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확진자 속도가 또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건 또 뭐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0 아니면 100 이런 건 없고 하여간 그 가설 백신율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동시에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그게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의 성공률이 높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라는 표현에서 아까 조금 지각과 기호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올 초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도대체 우리 수준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착시 현상이라고 하나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지각에서의 착시 현상이라면은 이번에는 숫자에서 착시 현상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기호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호로 어떤 그 다시 말해서 언어로 더 말하면 수치로 차이점을 보여주면 이거는 빼박이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네네네 빼박. 네. 그러니까는 이런 그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에서 뭐 다 배운다면서요. 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뭐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뭐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국내 총생산 뭐 GDP 이런 거 공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뭐 물가도 높아질 수 있고 이제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평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과 관계없이 평소에 경제 성장률이 어디가 높으냐면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조금 줄어들겠죠. 80년대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뭐 대비 뭐뭐. 그럼 그 뭐뭐 대비가 뭐냐? 지난해 그 기간 대비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2021년 경제 성장률이라 하면 2020년 대비고 2021년 4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2020년 4월 대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얼마나 그 과거에 비해 성장을 했느냐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평소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장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어디를 더 가요? 그러니까는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거나 이제 선진국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이 저 성장률이 뭐 중국도 한참 성장할 때 10%씩 한 1년에 막 쭉쭉쭉 10% 이상 성장하잖아요. 이제 그거 자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도표를
아마 이제 PD님 띄워주시면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지난해가 아니에요.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있죠. OECD. 네. OECD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개발한 어떤 자료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지금 나눈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착시 현상을 주기 때문에 네. 올해 경제 성장률 1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나라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얘기냐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최하위라고 했을 때 아주 못 사는 나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거를 그러니까 참 이런 것까지 설명을 일일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기존 언론이 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들은 거짓말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 성장률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최하위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마치 그 문장으로 보면 최하위라는 그 단어에 현혹이 되면서 우리가 그 평균에도 못 미치잖아. 이 정권 들어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를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은 근데 그 이면에 경제 성장률 자체는 작년에 아주 많이 떨어졌던 나라가 아니었으면 올해 별로 변동이 없다면 그 성장률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모여서 결론이 이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결론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전제를 가지고 결론처럼 그래서 맞아요. 착시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제를 왜 결론처럼 하냐 이거죠. 네네네. 그거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혼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도표는 어떤 건가요? 이게 국내 총생산 주간 성장률 추적 장치라고 저는 추적 장치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weekly tracker거든요. 그러니까는 쭉 그걸 추이를 한번 이제 보는 트래커라고 해서 weekly tracker of GDP growth 이런 이제 그 그래프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 주간 성장률 추적 장치라고 저는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추적 장치란 말이 글쎄 이런 번역이 좋을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네네네. 자, 이게 일단 미국을 먼저 보자고요. 미국을 보시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그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내놨는데 파란 줄과 까만 줄이 있는데요. 파란 그래프가 쭉 1월 달에 비해서 지난해 4월에 되면 뚝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을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0 이하에서 계속 지속이 되다가 올해 4월에 들어서 갑자기 쭉 성장을 해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표상으로 나타내는 그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해 4월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그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을 하는 그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마이너스 거의 그 20%까지는 안 가지만 10 몇 퍼센트의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올해 4월 들어서 플러스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착시 효과라는 것이 올해 4월의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올해 4월이 유난히 높잖아요. 네네네. 왜 이렇게 높을까? 바로 지난해 4월 대비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4월에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 OECD에서 개발한 새 장치가 뭐냐면은 이 까만색 있죠, 까만색. 이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운터 팩추얼 위클리 트래커인데, 그러니까는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반현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상이라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반현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상이라는 말로 해봤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해 4월에 경제 성장률이 추락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올해 4월에 경쟁률이 성장률이 치솟은 것은 사실은 착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수준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올라간 건 아니라는 것.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쇄해버리고 나면은 실제 미국의 올해 4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5%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수치죠. 근데 왜 올해 4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라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해 4월, 올해 4월 상쇄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성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 성장 자체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작년 4월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해 4월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자체가 너무 뭐 이렇게 지금 현재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실질 성장률이라고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2.5%, 올해 4월에 미국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2.5%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미국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비교를 해보자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난해 4월에 같아요. 그랬죠. 전체적인 모양은 같은데 더 뚝 떨어지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지난해 4월에 진짜 급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 조금씩 회복을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들을 계속하다가 올해 4월에 급성장을 해요. 마찬가지가 나오죠. 하지만 지난해 4월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4월에 급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성장률로 따지자면 올해 4월에 영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7.7%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보자고요. 독일 같은 경우만 볼까요? 거의 똑같죠?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데 마찬가지 지난해 4월에 이 하락폭이 영국보다는 적지만 올해 4월에 상승폭이 영국보다 역시 적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상쇄를 하고 나면은 독일의 올해 4월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10.9%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이너스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지난해 4월에 뚝 떨어졌다 올해 4월에 올랐었지만 실질 성장률을 상쇄하고 나면은 올해 4월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5.6%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만큼 나아졌나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평균 점수를 내면은 국어에서 막 흔히 죽순다는 표현 쓰잖아요. 국어 시험 죽쓰고 나서 수학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잘 받으면은 물론 수학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꼭 그것만은 아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삶이 나아진 건 아니라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보자고요. 네네네. 우리 것도 있나요, 지표? 자, 한국 같은 경우 지표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들과 많이 다르죠? 네. 완만하게 그대로 가잖아요. 지난해 4월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설명 안 드렸지만 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짙은 색깔로 된 구간이 있어요. 4월에 짙은 색깔이 좀 있고 올해 1월부터 또 짙은 색깔이 있고 이제 다른 나라들. 근데 이 색깔들을 혹시 이제 화면을 뒤로 돌려서 보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짙은 색깔이 뭐냐면은 그 격리 기간이 얼마큼 더
심하게 이제 격리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네. 다른 나라들은 격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다. 근데 우리나라는 격리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격리 기간이라는 게 선생님 그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근데 락다운이라고 하죠. 락다운. 네네. 네, 그 가게들 문 닫고 영업 금지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해 4월에 잠시 좀 그 아주 강한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을 했지만 그 뒤로는 우리 식당 무슨 물론 이제 저녁 9시 정도 되면은 문을 닫고 9시, 10시. 네네네네. 전체적으로는 영업을 그대로 했어요. 5인 이상 금지 이런 걸 했지만.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실내 영업을 아예 못했어요. 사가지고 나오는 건 할 수 있었지만.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4월에 또 심하게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올해 4월에도 경제 성장률이 심하게 오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심하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을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반복하지만 지난해 4월에 비해서 올해 지금 4월의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올해 4월이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성장률이 크게 오르질 않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양쪽을 상쇄하고 나면 올해 4월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 어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 영국 마이너스 7.7, 독일 마이너스 10.9, 프랑스 마이너스 5.6,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1. 다시 말해서 위에 비교한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래서 착시 효과라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 G20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국가들 중에서 네.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왜 제외하느냐면은 네. 수치가 중국은 사실 좀 그 여러 가지로 신뢰성을 우리가 보장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이런 비교에서 중국은 일단 빼놓을게요. 네.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G20 국가들 주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시 말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래서 언론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때 제가 좀 놀라웠다라는 그 지금 조선일보의 사설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2021년 1월 2일의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라는 사설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수 부진 탓으로 세계 평균 5.2%의 절반 수준인 3%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봐도 저는 그래. 수치가 세계 평균보다 낮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어머, 경제 성장률이 우리는 왜 이렇게 낮아? 세계 평균은 5.2%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 선생님 표현하시기에는 거짓말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경제 그렇죠. 성장률 자체가 낮다고 해서 이 나라가 못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전제 자체를 굉장한 어떠한 결론인 것처럼 첫 문장부터 이렇게 때려요.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라고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이건 제가 개발한 그게 아니잖아요. OECD에서 개발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네. 실제 성장률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1년이 넘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가장 우리가 이제 K방역 하면서 우리가 방어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후방을 또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 지나왔는데,
잘했다고 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다 지나와서 백신 갖고 공격을 하면서 후반까지 같이 공격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셨다면 그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백신 가지고 그리고 백신이 그 경제 성장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갑자기 뜬금없어요. 그게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건 관계가 없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로나 방역 그 성공률과 역순이라고 거의 역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그렇죠.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백신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나라들은 그만큼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도 보도가 됐어요. 그 백신 1회 접종분도 국민 1인당 접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그것도 되게 자극적인 그 분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1회 접종분도 확보 못하고 있다? 글쎄요. 그 나라들은 주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중부, 그다음에 그 태평양, 대서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기 되게 못 사는 나라들 같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못 사는 나라들이고 실제로 백신 확보를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들은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럼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적도 부근에 이제 감염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나라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이런 식의 그 일련의 보도를 쭉 이해하다 보면은 백신 확보 못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 결국 우리나라도 그 백신 확보 많이 자꾸 못한다 하니까 우리나라 백신 확보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꾸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감염률에 비하면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이 정도 속도면은 문제 없는 그런 그 속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을까? 그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 화이자 측에다가 손들고 제발 우리 좀 살려줘서 싹싹 빌면서 우리가 마루타가 돼줄 테니까 우리를 데리고 실험해달라. 맞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건 다행인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고 인류를 위해서 다행인 건데 그런 배경을 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다행히 문제가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제약사에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서까지 쓰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그런 불리한 조건 같은 거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 상황을 봐가면서 백신을 이제 수입을 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언론들이 그따구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 그 말씀 드리는데 경제 성장률과 같이 무언가 경제 용어가 나오면 우리 예전에 다 배운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숫자 앞에서 약해지는 혹은 어떤 특정 용어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아까 소장님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장난질을 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선동돼서 또 다른 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거든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아나? 말 그대로 개돼지로 아나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그야말로 우리 인문결 TV와 같은 상식을 챙길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더 좀 바로 설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오늘도 어찌 보면 겁먹지 말고 그렇죠. 이런 지표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되게 최근에 지금 지표가 나쁘지 않대요. 우리 경제가 그 KDI에서 발표를 한 건데 5월 10일 발표니까 꽤 따끈따끈한 거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고 이런 평가를 내놓아서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표를 보면서 서민들이 좀 실감이 되지 않는 건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양극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보면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우울한 마음일 때 그런 언론들이 거짓말 혹은 뭐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질하는 또 이런 기호나 그래프 같은 걸 보면 마음이 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힘들어요. 네. 다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든 정도지만 다른 나라는 거의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리고 능력이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위기들이 오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 것도 세계적 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만큼 당연히 힘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의 신문 하나 소개해드리면 레세코라는 경제지가 있어요. 지난 네. 5월 5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탑 5에 들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아트와 GM, 포드를 앞질렀대요. 그래서 세계 탑 5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뭐 등등 있겠죠. 뭐 폭스바겐도 있고 등등. 하여간 우리나라가 그 유럽 시장에서 5위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현대차가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시 코로나에 다른 나라에 휘청휘청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잘 버텼기 때문에 그렇다는 수출 잘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자는 말이에요. 같이.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포브스라고 왜 가끔 우리나라의 언론에 등장하잖아요. 예. 거기서도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뒤엎고 연이율 1.6%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지난 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첫 번째로 회복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나라. 지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경제 개혁에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할 기회의 창이 열렸고, 그래서 프레지던트 문이라고 나와요. 그 기회를 이용한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비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더 올라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보자네요. 같이. 예. 그러게요. 단순히 비관론자라고 표현해 준 건 굉장히 얌전한 표현인 것 같고. 얌전하죠. 뭔가, 예, 제가 보기에는 싫어하는 뭐든지 영어로는 스캡틱스라고 했어요. 스캡틱스. 네네. 그것도 굉장히 뭐 얌전한 표현이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예, 비관론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저는 국가 전복론자. 전복론자, 맞아요. 그런 류의 그 뉴스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돼가지고 좀 의아한데, 참 다 같이 살자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고 일부러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현혹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나면 뭔가 좀 우리 또 자신감 뿜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인문결 TV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저 채널 너무 국뽕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어떤 기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해석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혹시 국뽕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 가지만 그럼 비판적인 거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짧게. 네네네. 우리나라가 방역 성공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백신, 심지어 이제 남들이 백신 우리나라 왜 확보 못하냐 가지고도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가지 비판을 하자면은 그 서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 중산층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그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 꽁꽁 묶여가지고 가게도 못 열고,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지원했어요. 네. 정부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했어요? 제대로 안 했잖아요.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죠. 아직도. 그렇죠. 예.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그거조차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재정 경제를 맡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안 하고 있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국가 빚이다. 이건 또 거꾸로
그런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걸 동여매라 그래 또. 맞아요. 그렇게 곡간 다 풀면 거꾸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맞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왜 거꾸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제대로 그 다른 서유 유럽에 비해서 대응을 못한 것은 지금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리나라 요즘 언론에도 계속 등장 바이든이 얼마 풀었다 막 얘기를 맞아요. 왜 미국은 그런 기사들을 막 실어주고 우리나라는 풀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건 어떻게 왜 그건 거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뽕 할까봐 그거는 우리나라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 인문결 TV 댓글로 이런 걸 방송에서 자주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도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상대 쪽에서 막 공격을 해요. 편파적이라고. 저는 TBS에서 말하면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한번 그것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편파적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선생님 이것도 한번 좀 파리에서 그 좋은 5월의 햇살 아래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